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내 사주 내가 보는 법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설입니다. 오행은 서로를 만나서 이제 상생하거나 상극을 하는데요. 첫 번째, 상생. 상생이란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뜻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나아가는 운동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을 볼 때도 운동성이 봄의 운동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의 운동성으로 오듯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운동성을 말해요.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가 극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의 의미는 억제하는 운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즉 봄의 운동이 봄의 운동을 억제하는 것, 여름의 운동을 억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조절하는 것을 뜻해요. 어떤 오행이 어떤 오행을 만나면 조절당하는 거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 먼저 그러면 목을 중심으로 상생상극 설명을 드리면 목이라는 이 성질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 나무라고 하면 이제 씨앗에서 싹이 트죠. 그 다음 우리가 나아가는 운동이 어떤 거죠? 이제 씨앗에서 싹이 튼 뒤에는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요. 그런 운동성을 가진 게 이제 화 운동성이고, 그러면 이제 목 운동성에서 화 운동성으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목생화가 되는 거죠. 원래 그 계절과 계절 사이에도 중간 단계가 있듯이 이 운동성에도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중간 단계. 그 중간 단계는 바로 토죠. 그래서 화생토. 이 토에서 머물렀던 이 모기, 나무가 그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한 운동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열매를 맺으려면 금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금 운동을 한다는 것이니까 토에서 금 운동으로 가는 것이 다음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토생금. 이제 열매가 맺혔고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열매가 이것저것 붙어서 바로 응집을 하죠. 다음 운동성인 수운동이죠. 그래서 금생수. 다시 이 응집된 씨앗이 솟아오르는 다음 운동으로 가기 전 수에서 목으로 다시 또 순환되는, 그래서 수생목.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또 수생목. 그래서 상생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서로를 이제 도와주고 다음 운동으로 나아가는 형식.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주인공이 화면, 화에서부터도 또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 극이라는 것은, 극의 운동이라는 것은 조절하고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이 목이라는 성질, 위로 솟구치려는 성질을 제어한다는 건 역시 절단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단하는 행위를 하는 금이 결국 목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극목. 그렇다면 이 솟아오르는 목은 어떤 것을 제어하냐? 모든 것을 안에다 가두는 토의 성질, 중간 성질, 이 성질을 솟아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 평범하게 다져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을 계속 켜켜이 쌓지 않고 뚫고 올라가게 하는 성질, 바로 이제 목은 토를 제어하는 거죠. 목극토. 그렇다면 토는 어떤 것을 제어할까요?
흘러가거나 밑으로 내려서 이제 응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가두는 형식. 가두는 것을 하려는 성질, 바로 토는 수를 극하죠. 그러면 이 수는 발산하고 퍼지는 행동을 하는 화를 제어시키죠. 뭐 물과 불로 생각하시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극화. 그러면 이제 이 발산하는 기질인 화가 어떤 것을 제어하느냐? 수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수렴하고 절단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금을 극합니다. 그럼 다시 또 목을 극하죠. 이런 식으로 운동성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뭐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외우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은 위로 솟으려고 하지. 그러면 그 다음 운동은 솟고 나면 이제 발산을 하고 나뭇잎이 무성해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극하다 이것도 똑같아요. 화가 너무 발산하는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오행이 뭔가? 바로 이 수라는 재질, 그걸로 발산하는 것을 억제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이제 알아봤는데 이 오행이 또 각자 뜻하는 십성과 육신이 있어요. 육친. 오행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육친과 십성, 십신이라는 그 관계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 속성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진 오행으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고 육친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된 그 오행의 나머지 오행들의 관계 속성이에요. 관계 속성. 십성이나 십신은 같은 말을 뜻하는데 십성이나 십신은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오행에서 나머지 오행들의 지칭하는 의미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목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목에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같은 목을 만났을 때를 비겁이라고 해요. 비겁. 음과 양에 따라서 나하고 동일한 음양은 비견이라고 하고 나랑 다른 음양을 가진 목은 겁재라고 해요. 그럼 이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생화하는 그 글자인 화는 식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뜻하고 나와 동일한 음양을 가진 것을 식신, 그 다음에 나와 반대된 글자를 가진 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뜻은 이제 곧 또 강의에서 할 건데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식상이 생하는 토는 재성이에요. 재성. 근데 우리가 기준을 목으로 본다면 목이 우리가 토를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은 바로 재성이에요. 재성. 나하고 음양이 동일하면 편재, 나하고 음양이 반대이면 정재를 뜻합니다. 다음은 이 목을 극하는 것. 지금 우리가 목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를 극하는 성질은 바로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은 나하고 동일한 음양이면 정관, 나하고 반대되는 음양이면 편관입니다.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동일한 음양이면 편인, 나하고 반대의 음양이면 정인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이 목이 중심일 때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 나를 생해주는 건 인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하고 동일한 인자는 비겁. 네. 이거에 대한 뜻은 네,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풀이를 했는데 이 목을 지워도 돼요. 어쨌든 나하고 동일한 오행을 가진 글자는 비겁이라고 한다. 내가 생해주는 글자는 식상이라고 한다.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한다.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한다.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행은 오행 자체로도 보지만 네, 육친과 그 다음 십성, 십신으로 본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앞으로도 똑같은 반복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틀어놓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오행의 사주에서 상생상극설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천간과 지지, 글자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만나요.